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니퍼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이제 7주차 강의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거의 한 6주를 거쳐오면서 이제 영어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것들, 콩땅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Written English 어떻게 하면 좀 더 포멀한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거와 맞춰서 영문 이력서 저희가 이제 잡 서칭부터 해서 그리고 영문 이력서가 어떠한 것인지 한글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의 차이점, 그리고 그거와 이제 이어서 영문 이력서의 어떤 레이아웃, 그리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런 틀을 먼저 만들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이력서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는 이력서가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될 건데요. 표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그 8주차, 9주차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까지는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이라든지 한글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 차이점을 이렇게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제 영문 이력서 말고 영문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이제 어떤 게 영문 자기소개인지 소개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랑 한번 체크업을 해보고요. 아마 7주차 제가 이제 그 과제를 드릴 텐데요. 영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작성을 해보세요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영문 이력서에 앞서서 영문 자기소개서를 한번 이제 써보는 걸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는 영문 이력서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영문 자기소개서를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엔 좀 더 온라인 상에서 효과적인 부분들을 영문 자기소개서를 먼저 쓰신 다음에 영문 이력서를 쓰시는 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약간 핑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 이력서의 전체적인 틀과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적인 부분들, 영어 표현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눈에 띄는 그리고 굉장히 attractive,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는요, 영문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How to write your great cover letter죠. 정말 멋진 영문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한번 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나요? 되셨다면은 저와 한번 이제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그 영문 이력서도 예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영문 이력서랑 한글 이력서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났었잖아요. 영문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영문 자소서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자소서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너무 많이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해놨는데요. 영문, 그러니까 cover letter in English, 그 다음에 cover letter in Korean. 한국말로 쓰는 cover letter랑 영문으로 쓰는 cover letter. cover letter가 뭐냐고 하면요, 자기 소개서를 이제 저희가 보통 cover letter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내용들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이 커버레터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강연을 가거나 하면은 보통 커버레터, 자기소개서는 몇 장 정도 쓰면 되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적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 자기소개서를 자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영문에서는요, 커버레터가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문 커버레터는 조금은 심플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간단하게, 너무 브리프하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좀 레주메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커버레터가 먼저 출발하거든요. 이력서를 이제 제출할 때 커버레터가 1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는 게 레주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이 커버레터를 보시고 나서 영문 커버레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력서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제 효과가 있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래요. 영문 이력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특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한글 그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영문 자소서는 흔히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영문 이력서보다는 조금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회사들은 자기소개서를 좀 잘 보기도 하고 어떤 회사들은 또 안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좀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소서가요. 그 분야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복지계통,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캐나다의 뭐 아이를 돌봐줄 데이케어 센터 이런 데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경력도 많이 보지만 자소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될 거고. 근데 그에 반해서 IT 개발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좀 뭔가 뭐 건축, construction, 뭐 아니면은 chip industry, 그러니까 그 반도체라든지 뭐 그 서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생산 그런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기계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요 자소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도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등한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들이 보든 안 보든 뭔가 여러분들이 좀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성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영문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자소서의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 이력서와 그 다음에 영문 자소서는요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영문 이력서의 내용들을 아주 그냥 축약해서 쫙 줄여서 작성하는 것을 영문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문 자소서에서 우리가 또 강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영문 이력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든지 스킬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어빌리티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면요. 영문 자소서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직업에 알맞은 성향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많이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작성해 주시면 좀 더 멋진 여러분들의 그 포맷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어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a cover letter is like the introduction 하셔서 그 커버레터라고 하는 것은 소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신의 your resume, 그래서 당신의 이력서에 대한 어떤 소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gives you a chance to show some personality.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 성격적인 부분들, 이제 성향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잡선식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인디드나 이런 거 들어가봤잖아요, 그죠?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에서 저 포스팅을 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면은요. 그때 밑에 보시면 우리는 굉장히 outgoing한 예를 들어서 세일즈다 판매를 하는 그런 분다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학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outgoing 해야 되고요. 성격이 외향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고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이런 말도 적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신체 검사한다는 것도 있어요. 로지스틱 이런 데 보면 20kg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듣는 시험을 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스킬이라든지 뭔가 좀 전문적으로 보이는 아니 익스피리언스적인 부분들은 흔히 레주메에 간다면은 그것을 제외한 성향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체적인 어빌리티라 이런 것들은요, 여기 보통 이제 이렇게 자소서에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내용이 있죠? demonstrates to the employers that you could research their company and understand exactly what they're looking for 인데요. 흔히 말해서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요. 회사를 하나 정해놓으시고요. 지금 뭐 오프닝이 났든 안 됐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회사를 먼저 타겟에 정해놓으신 다음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팀워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특히 그런 내용들 중에서 성향적인 부분들을 적어놓으셔야지만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딱 찾는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이력서, 그러니까 커버 레터가 눈에 이제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냥 자기가 보통 이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런 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그냥 막 써요. 막 쓰면서 난 학교 동의대학교 나왔고요. 뭐 만약 동의대학교 나왔고요. 학점은 몇 점이고요. 난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그거는 이제 자랑질이죠. 그래서 자랑질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요구하는 이제 그 적어놨던 그것에 딱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능력 말고 성격적으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보는 것이 자기소개서다. 영문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 건데요. 자, not everyone agrees the importance of the cover letter.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영근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ip it.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go straight to the reading the resume. 그래서 이력서를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문 자기소개서를 그래도 잘 작성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첫 대면이라고 하면 종이상에서 대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커버레터 자체는 형식이 있는 보이거든요. 전에 우리가 구두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구두점이라든지 아니면 포맷, 비즈니스 포맷을 작성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커버레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까 비즈니스적인 널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커버레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버레터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버레터에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름,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의 full name은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address.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current라는데요. 예전의 이제 주소가 아니고요. 정확한 여러분들의 주소를 적으시는데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에다가 영문 주소라고 하시면요, 그게 이제 우편인가요? 뭐 거기 들어가시면 영문 주소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도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도겠죠, 도라든지 그다음 우편번호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포스터 메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서를 많이 이제 메일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메일을 보내면 안전 메일이라고 해서 아마 그 시큐리티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메일로 UPS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보내주거든요. 스폰서십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폰 넘버인데요. 폰 넘버도 여러분들이 24/7, 24시간 7일 내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적으셔야 되겠고요. 이메일 어드레스도 이제 보통 적습니다. 우리 그때 영문 이력서도 적었잖아요. 그래서 영문 이력서나 이렇게 적으시는데 이메일 주소를 적으실 때는 항상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본인의 이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큐티파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메일 뭐 이런 것도 한국 메일로 되긴 하겠지만 이게 좀 안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터내셔널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Gmail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트. 이제 보내는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옵션이에요. 들어가기도 하고 두 번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 작성할 때는 이건 빼셔도 돼요. 만약에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걸 원래 적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이제 다 어플라이를 한단 말이에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어플라이하고 거기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커버레터는 두 장으로 예전에는 두 장도 쓰고 했어요. 그렇지만 영문 커버레터에서 이제 요즘에는 두 장보다는 거의 한 장으로 거의 다 작성을 하고요.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뭐 많으면 두 장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소서는 한 장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 이력서에 비해서 영문 자소서가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말 그대로 cover letter예요. letter. 그렇기 때문에 이 딱 문서, 비즈니스 문서에 맞추셔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introduction, 서로 예를 들어서 스타트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결론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게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맞추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셀루테이션입니다. 자, 셀루테이션은요, 여러분 처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쓰는 방식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내놨어요. 첫 번째 보시면 Dear Mr. 그 다음에 period, 마침표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 이게 추격어거든요. 그래서 마침표 들어가시거나 남성이면 Mr. 여성이면 Ms. 그 다음 마침표 그리고 last name, 성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to it may concern 아니면은 Dear Company Name 회사명 아니면 Dear Hiring Manager 그죠? 이제 인사 담당자님 아니면은 Dear Jennifer Bear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Dear Mr. 예를 들어서 Mr. Kim 그리고 두 번째 To whom it may concern 하셔서 담당자께 뭐 관계자분께 그 다음에 뭐 Dear ABC Corporation ABC 회사님께 아니면 Hiring Manager 인사 담당자님께 아니면 사람 이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예제로 1, 2, 3, 4, 5 다섯 개를 깔아놨거든요. 이 다섯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썼을 때 이게 좀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던지면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그 Dear Hiring Manager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직책을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 서양에서는요 직책을 서로 부르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없고 거의 대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존칭을 할 때는 미스터를 이렇게 부르죠. 이름을 서로 간에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떤 예의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포스팅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름이 담당자 이름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이름이 정확하게 이름과 성이 뒤로 가니까 이름과 성이 나와 있으면요 그걸 그대로 붙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Dear Jennifer Barron 그래서 제니퍼 베런님께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지금 공통적으로 보시면 지금 Dear name, to whom may it concern, Dear company, Dear hiring manager, Dear Jennifer Barron,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것은요. 콤마는 오프닝을 열어준다. 현지에서 이제 오프닝을 열어준다. 그래서 아니면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약간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콤마를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표현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표현부터 가볼까요? Dear Jennifer Barron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저 위에 성 그죠? 존칭이니까 남성인 경우에는 Mr. 여성인 경우는 Ms. 그 다음에 성 근데 이제 담당자를 모르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안 적어줍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hiring manager라든지 컴퍼니 네임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아무런 정보, 근데 그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지금 두 번째를 한국분들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관계자분께. 이거는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게 와닿은 표현도 아니고 아마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목적 없는 이메일은 안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위에다가 주소라는 걸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내는 거, 내가 누구라는 정보가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 하시면서 셀러테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인사부터 하고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커버레터의 전체 틀을 작성을 합니다. 커버레터의 전체 틀을 보시면요, the body of your cover letter, so let the employers know what the positions you're applying for. 그리고 why the employer should select you for an interview and how you will follow up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커버레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들, 내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요, employer, 그러니까 고용주죠. 고용주에게 이와 같은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what positions you're applying for, 어떤 직책, 어떤 직업에 apply 하시는지, 지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커버레터에는 나와 있으셔야 돼요. 예전에 레주메 이력서를 쓰실 때는 이력서에서는 뭐 지원하는지 몰랐어요, 그죠? 적지 않았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적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employer, 이 고용주가 왜 당신을 인터뷰에 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고용주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느냐,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how you will follow,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organize 하는 것들이 커버레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커버레터는요, 다음과 같은 패러그래프, 세 가지의 패러그래프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first paragraph. 그래서 소론 부분이에요. 소론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본론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소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작성할 때 셀러테이션 적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인데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이게 자기소개서에서 서론, 본론, 결론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도 본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한 것을 이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을 보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읽을 때 결론은 잘 안 봐요. 안 보고 서론과 본론을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서론과 본론에 있으셔야 해요. 가장 정성을 많이 들으셔야 될 부분이 서론과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서론 부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서론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론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조금씩 여러분들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first paragraphs of your letter should include information on why you're writing, right? 그래서 왜 이 글을 쓰는지, 이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기소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취업을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어디에 취업해요?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 직책이라든지 여러 관심 있는 분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mentions the positions you're applying for.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where you find the job listing. 이거 지금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잡 사이트, 아까 인디드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그 잡 포스팅 나와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했다. 아니면 사람 소개면은 사람 소개가 일단 지금 요즘은 하지만 mutual contact에서 누구를 추천인을 통해서 했다. 그럼 추천인의 이름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쓰게 됐습니다. 아니면 학교 교수님 소개로 쓰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나와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제 본론은 지금 제가 엄청 글이 적었는데
본론에 지금 next steps of your cover letter should describe예요. 여러분 describe라는 말이 뭐예요? describe라고 하는 거는 묘사죠.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만을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을 이런 성격을 갖췄어요. 아마고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묘사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설령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연상할 수 있는 많은 형용사와 많은 부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 들어갔었을 때는 그런 묘사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ext sections of your cover letter should describe what you have to offer the employer. 그래서 employer들에게 고용주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자, measure specially 특별히 뭘 하느냐니까요. How your qualifications match the jobs you're applying for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갖추고 있는 어떤 qualification, 근데 자격 요건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ability. 근데 아까 다시 원치로 간다면 그냥 내가 어떤 능력을 갖췄어야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레주메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을 것이 아니라 조금 성향적인 부분들에서 얼마나 이 job과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2020년도 영문 자기소개서를 쓰는 약간의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좀 스킵을 갈게요. Keep in mind that employers will be more interested in what you can do for them이에요. 네, 지금 제가 막 빨갛게 적어놨는데 작성을 하실 때 이제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 흔히 말해서 그네들 입장에서 내가 그네들 입장에서 내가 이 고용주 입장이라면은 이 사람을 뽑겠구나, 나란 사람을 뽑겠구나라는 심정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셔서 이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람들마다의 뭔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남들보다 이런 점은 좀 더 강하다. 뭐 이런 것들, 성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조금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list of your background, 그냥 나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졌어요 하시는 건요. 그 누구도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나 이거 갖췄어요. 나 뭐 학점 몇 점이에요. 나 이거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여학연수 갔다 왔어요. 이렇게 적으시는 거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만이다 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성향적인 부분들에서 그네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웃고잉한 사람이다, 외향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외향적인 성격이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회사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풍성한 말들로서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묘사를 해주시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이 영문 자기소개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멘션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부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 텐데요. 아마 그 영문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서 굉장히 난감하게 보는 표현적인 부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강조부사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very를 대신할 수 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highly, really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너무너무 달라요. 그 자체가 네거티브한 것도 있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포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이지만 make the connections between your qualification and job requirement.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requirement,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본인의 퀄리피케이션에서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그 비즈니스 소양 가동하면서 아마 계속 저 여러분들한테 잡서칭 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속 잡서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해서 직업에 대해서 바쁘게 여러 사이트를 보시면서
어떤 구인 광고들이 올랐는지, 만약에 지금 오프닝이 안 났다 하더라도 예전에 히스토리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사람들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떠한 지금 비즈니스를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효능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셔야 논문 자기소개서와 논문 이력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변의 편인데요. 그 한글 이력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이력서가 아닌 한글 자기소개서죠. 예전에 한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그냥 정말 자소서처럼 이렇게 썼다면은 한국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서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2020년도에 좀 솔직히 취업 시장이 얼었어요. 얼었다고 취업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어려운 상태지만 이 시기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향후 오프닝이 나오면 그때 준비하지 마시고 그때 준비된 상태로 바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본론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 지금 말씀 보았죠? 지금 보시면 don't repeat it better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력서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는 안 적었지만 자소서나 이력서는요. 네거티브를 안 써요. 부정어를 안 씁니다. not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아까 나 이런 거 잘 못해요. 나 윗포인트가 이런 거 적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어 not이라든지 no라든지 이런 표현을 적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또한 비즈니스 포맷이기 때문에 줄이는 말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am 줄여서 I apostrophe n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final paragraph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우리가 서론, 본론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인데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건데 그때 중요하지 않다고 안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의상에서 우리가 뭔가 예의를 지키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conclude your cover letters by thanking the employers for considering you for the posi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쓴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냥 감사의 메시지 정도를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더 약간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emphasize 하고 싶다면요, restate, 다시 한 번 더 apply,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conclusion이 너무 긴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론과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을 이제 작성을 하고 나서요, 저희는 마무리로 자, complementary closing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즈니스 레터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데요. Respectfully yours, yours sincerely, 그 다음에 your faithfully 이런 것들인데 진심을 담아서 친애하는 이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콤마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문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영문 자기소개서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비즈니스 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캐주얼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토익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영혼 없이 붙이시는데 영문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best wishes, best regard, many thanks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거 굉장히 캐주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그냥 안부차 이렇게 하는 때는 진심을 담아서 그죠? 많은 감사와 함께 이렇게 해서 저렇게 쓰긴 하지만 영문 이력서나 아니면 비즈니스 포맷에서는 저거 굉장히 포멀한 시츄에이션처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시고요. best wishes는 절대로 안 된다. best regard도 절대로 안 된다. many thanks는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커버레터에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밑에 보시면 시그니처가 나와요. 자기 서명 있죠. 이렇게 서명하는 거, 그걸 넣으시는데요. 얘는 여러분이 여권상에 나오는 서명과 동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도전 문화니까
저희가 도장을 이렇게 찍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도장이 없다 보니까 이 시그니처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게 이제 가짜다, 진짜다, 페이크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권에 여러분 도장 아니죠? 그래서 서명돼 있는 것들, 뭐 크레딧 카드 있는 서명들,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은 그 여권상에 있는 전부 다 동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일하셔서 그 시그니처를 넣어주시고요. 서명이 없는 그 자기소개, 영문 자기소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할 때는 항상 서명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그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서명이라고 해서 이게 그 우리 같은 공인이라나요? 그 인증받는 거 인증서처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넣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풀로 정자로 해서 다시 한번 자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커버레터의 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커버레터를 작성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 작성을 하실 때 커버레터는 우리가 뭐 레주메보다는 중요하진 않지만 분야마다 좀 다르다. 서비스 분야들은 커버레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분야마다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비즈니스 포맷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포맷에 맞춰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들어갈 내용들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은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주소 그리고 뭐 연락 가능한 번호 이런 것들 들어가셔야 되고요. 날짜가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날짜가요, 여러분 보낸 날짜로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항상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너무 오래된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니테이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레터를 이제 그 내용을 구성하실 때는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시고요. 중요한 아이들은 서론과 본론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은 가급적이면은 단순하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론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된 내용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론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성격적인 부분들, 직업과 뭔가 매치되는 부분을 하는데 묘사를 해라. 그래서 형용사나 다양한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본인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본론은 길게 쓰시는 건 좋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포멀하게 격식에 맞춰서 감사의 인사와 그리고 본인이 좀 더 강조해서 리스테이트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끝날 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complimentary closing이라고 해서 뭔가 진심을 담아서 그쵸? 이런 것들, 뭐 존경을 담아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시는데 절대 쓰지 않는 것은 best wishes 아니면 best regards 아니면 many thanks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명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냥 정자체가 들어가야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이제 조금 흐름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앞에 여기가 지금 그 콩텔에서 그 레슨 1이라든지 레슨 2에서 3, 4 보시면서 우리 그 학습을 왜 했을까요?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을 하시기 위해서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되는 애들입니다. 나중에 영어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그 everyday verb를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컨버리션을 많이 써요. 엉터리도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우리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잡 서칭, 그리고 영문 이력서에 대한 레이아웃,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틀,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면요, 커버레터와 영문 이력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자기소개서와 영문 이력서에 들어가는 표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설명을 마치시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은 영문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영문 이력서를 이제 전에는 적어놨긴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거를 다 피드백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 자기소개서 정도를 저희하고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잡 서칭 하나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잡서식 하시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콩탈 Q&A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 팀 멤버들이
굉장한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리스폰딩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업에 대해서 아니면 이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좀뭐 어려운 사항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마이 Q&A 통해서 질문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와는 8주차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o have a nice day. See you later. Bye bye.